예, 오늘은 마지막 정차 토픽입니다. 내란몰이 역풍분다. 유서선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특히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막 남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 내란 혐의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 이적죄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한 건조를 올려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타깃이 된 사람이 바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었죠. 한마디로 이 북한의 10월달, 11월달 작년에 이 드론을 보낸 것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해서 북한이 이제 거기에 드론이 갔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그것을 빌미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 가설을 세워놓고 막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 이 북한이 한국에 오물풍선을 막 한창 보낸 그 시점에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작전을 한 것이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끝냈다. 오물풍선이 이제 뜸하니까. 그런데 무슨 만약에 유도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12월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났으니까는. 그리고 또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처음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게 아니고 2022년에도 그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상공에까지 왔죠. 대응 차원에서 보내는 군사 작전이다. 당연한 거다. 이건데 내란 특검은 무조건 아니야. 이거는 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거야. 그렇게 해야지 외환죄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적죄가 성립이 되니까는 뭔가 하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김용대를 몰아붙이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죠. 유서, 군인으로서의 참담함을 담은 그 유서가 발견됐는데 그래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됐습니다. 어젯밤에 기각됐습니다. 북한으로 무인기 침투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해서 이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은 법원이 어젯밤에 이를 기각을 해버렸죠. 그런데 오늘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조은석 특검에서 박지영 특검보가 한 말이 가관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이 구속영장 자체가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자체가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우선 신병 확보를 할 사유가 있어서 확인된 사실관계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 이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확보를 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각이 될 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사실상 수사 진행 정도나 상황에 비춰서 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영장 청구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왜 청구했느냐?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한마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돼서 아니면 말고 이 중차대한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이 수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고 나서 향후 그러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야, 재청구 안 해. 보통 영장이 기각되면은 다시 보강 수사를 해서 재청구를 하죠. 그런데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빌드업된 다음에 검토할 단계야. 현 단계에서 바로 영장 재청구 검토는 전혀 아니다. 그걸 왜 청구를 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망신을 포트라인에 세워가지고 이를 악물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왜 연출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기선잡기, 망신주기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어서 이게 이 내란몰이가 나중에 큰 역풍을 맞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박찬대가 또 뭐라고 했느냐.
조금 전에 이 특검은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어. 자기들이 워낙 부실하게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는 그거 꺼리도 아닌데 했으니까는. 그런데 박찬대는 또 서로 손발이 안 맞았는지 박찬대는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판사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처벌법이 필요하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는가.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는가. 보수 진영에서 할 말이죠.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할 말입니다. 그전에 구속이 확정적이었는데 그 기각을 해버린 유창훈부터, 아니 그전에 이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건순일부터, 건순일, 유창훈, 선거법 사건 2심 무죄한 그 판사들, 그리고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막 휘둘러 버렸어요.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지금 영장 기각했다고, 영장 꺼려도 안 되는 걸 영장 쳤다고 내란 특검도 사실상 인정을 한 그 기각했다고 판사처벌법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완전히 무슨 뭐 점령군으로 표현하기도 그럴 정도로 더 심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부터 국무위원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서 이제 특검팀 칼날이 겨누어지는 단계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때 비상계엄을 뭐 선포하는 과정, 해제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막 소환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죠.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다. 그 뭐 45명이 수사 대상이다. 그 한남동 간제에 갔던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은 좀 담백하죠. 담백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자긍심을 상해하고 명예가 더럽혀지는 데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이런 정도지만은,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정치인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야성이 없고 투쟁력이 없다고 해도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적으로 대응을 할 줄 아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히 이 뭐 특검 수사, 그러니까 뭐 소환을 한다고 해서 소환에 응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내란몰이가 여기서 자칫 다른 이재명 정권의 치명상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도 급반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어제 저녁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늦게 나서,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계엄 때 그 내용으로 그 수사를 하는 이것이 전부 다 정치 보복이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고, 특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인식을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죠. 지금 그 한남동 앞에 갔다고 그 수사 대상이다고 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조경태 같은 경우는 당을 떠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정치 보복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란몰이를 막 밀어붙이다가는 이재명 정권이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오늘 속속 일어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